31번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그쵸? 니은,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아니죠? 공실률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죠. 하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죠. 따라서 틀렸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죠. 디귿,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그쵸?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즉 최적 투자안이 결정됩니다. 맞고요. 리얼,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제거 가능하면 체계적인 게 아니죠. 비체계적인 거죠. 틀렸어요. 미음,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디귿, 미음. 2번이죠. 32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기억, 소비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은 자기관리 방식이죠. 니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위탁관리해야 되죠. 디귿,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이거는 자기관리 방식의 장점이에요. 리을,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건 위탁관리죠. 미음,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이것도 위탁관리. 비읍,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위탁관리죠. 따라서 옳게 묶은 것은 니은, 니을, 미음, 비읍이 위탁관리로 된 것이겠죠. 답은 5번이네요. 33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쵸? 2번 STP 전략은 대상 집단의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머리잘 떠서 STP라고 하죠. 맞아요. 3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게 시장 세분화라고 했고요. 4번 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 선정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타겟팅. 5번 아이다 원리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를 통해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아니죠. 아이다 원리를 활용하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과 같이 공급자 측면의 전략을 말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고 답이죠. 34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법령상 BOT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건설한 다음에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죠. 괄원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에 B죠.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C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무엇이? 시설 소유권이 누구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D에게 기속되는 방식이다. B, C, E, D가 답이죠. 4번이네요. 3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 면적당 시당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 공식이 사시찌개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사시찌개 중에 사정보정, 사가 필요 없죠. 그냥 시, 찌, 개만 곱해주면 됩니다. 보기를 보면은 대상 토지가 A시, B구, C동 110번지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고요. 기준 시점은 2023년 10월 28일. 표준지가 두 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어떤 걸 골라야 되죠? 대상 토지와 유사한 거.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돼요? 기호 2를 골라야 되죠. 기호 2. 따라서 공시지가는 이 800만원을 써야 됩니다. 자, 800만원을 일단 써줘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가 변동률을 봐야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날 공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준 시점인 10월 28일까지 지가가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돼요? 기호 2의 표준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5% 상승 이 데이터를 써야겠죠. 5% 상승했기 때문에 105% 즉 1.05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역 요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1을 곱해주면 되고요. 개별 요인은 기호 2만 보면 되죠. 기호 2. 기호 2가 개별 요인 3% 열세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7% 즉 0.97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또 있어요.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하기 때문에 150% 즉 1.5를 더 곱해줘야 됩니다. 800만원에 1.05 곱하기 1 곱하기 0.97 곱하기 1.5를 해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건물의 시상가액은. 원가법 문제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구하면 됩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건물을 새로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비용이잖아요. 따라서 사용 승인일의 시축 공사비인 120만원에다가 사용 승인일에서 기준 시점까지는 8년이 경과했잖아요. 8년. 2015년도에서 23년까지. 이 8년 동안 건축비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1.5배 오른 거죠. 따라서 120만원에다 1.5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될 것이고요. 연면적이 2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대상 건물 전체의 제조달 원가는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감가 누계액을 구하면 되죠. 먼저 매년의 감가액은 이 제조달 원가인 4억 5천만원을 경제적 내역 연수인 50년으로 나누면 되죠. 50년으로 나누면은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원이 되고요. 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8년 동안의 감가 누계액은 9872 7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법에 따른 적상 가격을 구할 수 있죠. 4억 5천만원에서 7200만원을 뺀 값이 되겠죠. 3억 7800만원입니다.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수익환원법은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주로 쓰죠. 자, 볼까요? 상표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강업재단도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특허권도 수익환원법,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 실용실환권 역시 수익환원법이죠. 총 몇 개죠? 6개죠. 3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경비를 더한 거는 적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적산법이에요. 적산법.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고 답이죠. 2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맞아요. 3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형태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죠.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분평가죠. 맞아요. 5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2번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아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돼요.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죠.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렸고 답입니다. 3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쵸? 5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40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렇죠? 동일 수급권 안에는 이렇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맞고 답이에요. 자,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여기까지 맞죠? 하지만 대상 부동산의 채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3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니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해요. 4번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여기까지 맞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고요. 개별 분석은 채유 이용 판정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이 틀렸어요. 자, 5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개별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지역 분석부터 합니다. 쉽다.